원장님들은 또 어떤 음식에 좀 빠져 계시는지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추어탕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원래 추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가을에 살찌는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어탕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소화도 편하게 해주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예로부터 이제 독이 없으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설사를 멈추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이 추어탕이 따뜻한 얼크리한 그 맛이 있는데 이 추어탕을 통해서 이제 관절에 있는 이제 칼슘 함량도 높여줄 수가 있어서 이제 근골격계 손상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 따뜻한 얼크리한 맛 자체가 이제 감기 기운을 이겨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초겨울, 겨울이 다가올 때면 이 추어탕을 더 즐겨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의학계에서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이 이제 자연 환경과 잘 어울려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한의학의 기본 개념 자체가 이 천인상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철 음식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 계절에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다 풍부한 그런 음식들이 결국은 제철 음식이거든요. 겨울철에 제철 음식으로 알려진 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굴도 있고요. 모과도 있고 무도 있고 귤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철 음식들을 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비타민C가 다들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비타민C가 어떨 때 중요하냐? 감기 예방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가장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감기인데 이런 제철 음식, 겨울철 제철 음식의 그 풍부한 비타민C를 섭취해주면 저절로 감기 예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서혁재 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검사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 언어발달 지연 검사가 따로 있긴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정신과라든가 정신과를 전문으로 보는 한의원과 연계된 사설 아동발달센터에서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 때 그 발음이라든가 아니면 소리, 발성이라든가 말 더듬지는 않는지 그리고 말을 들었을 때 이해력은 어떤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연령에 따른 이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또 아이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과의 상담 그리고 또 아이가 놀 때는 어떻게 또 활동을 하는지를 보는 놀이 진단까지 같이 검토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같은 연령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36개월이라고 했을 때 36개월의 아이들보다 6개월 이상의 좀 차이가 나는 언어 발달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런 언어 발달 지연 검사가 분명히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사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표현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검사에 적극적으로 아이가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검사 자체에 의존하는 거는 생각보다 의미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언어 발달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진의 경험에 따른 직관적인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 이제 의료기관에서 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아이를 조금 지켜보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갖기 마련이잖아요. 서혁재 원장님, 이 치료 꼭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막연한 걱정으로도 지내시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불과 13개월, 14개월만 해도 제법 단어들을 쓰고 말이 굉장히 빨랐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돌이 지나서야 조금씩 단어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 그 둘째도 늦는 게 아니지만 첫째 아이보다는 늦게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이 있진 않을까. 의사인 저도 궁금해지고 걱정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이 늦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정에서 잘 유심히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요. 이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말이 느리게 되면 그 외적인 부분의 성장이 같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도 이제는 이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말이 상대적으로 늦거나 발달이 늦게 되면 그게 결국 교우관계 성립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꼭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 언어 발달 지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잘 진단하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가정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만 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36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언어 발달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만약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또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이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의 자세, 관심이 좀 많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발달 지원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아이의 뇌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해서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꾸 자책감을 가지면 그게 역으로 아이에게 자꾸 책망을 하게 되고 짜증으로 부모님도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아이와 놀이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공부도 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부를 즐기는 친구가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놀면서 하는 것처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어떤 특정 놀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아이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이와 많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